안녕하세요, 부드입니다. 제가 건축 이야기 첫 번째 영상에서 측량 사무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토지 개발에 정통하신 분들과 상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 건축 시공 견적입니다. 건축 견적. 그래서 간략하게 나눠드리면 일단 건축회사들은 종합건축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회사가 있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 건축은 흔히 저희가 이제 종합건축, 종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건축은 그냥 단종이라고 합니다. 단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회사 간판을 보시면 이제 종합건축은 땡땡땡 종합이라고 붙어요. 건축이라고 하고, 그 일반 단종은 땡땡땡 그냥 건축.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산업개발부터 해서 무슨 개발회사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좀 쓰이기는 합니다. 종합건축은 허가권은 무조건 종합건축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단종, 그러니까 일반 건축회사에서는 종합건축에서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의 이제 소규모 건축을 하는 그런 데들은 이런 종합건축에서 일을 하는 걸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단가가 제 경험상은 약간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단종, 일반 건축회사는 신고권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약간 단가가 좀 쌉니다. 왜냐, 신고권은 사업자를 내기가 편해요.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할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1인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좀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종합건축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자격증이 몇 개 필요하다,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직원들을 꾸려 나가려면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 고정 비출이 매달 나가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공사가 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봄부터 해동 시기부터 땅이 녹는 시기부터 이제 가을까지, 겨울이 땅이 얼기 전까지 공사가 제일 많고요. 겨울에는 이제 공사가 없지만 그래도 월급은 또 나가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 여름에도 장마철에도 비 오면 공사 못 해요. 하지만 월급은 나갑니다. 그래서 종합건축이 비쌀 수밖에 없다. 공사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직원들 월급이든 뭐든 다 이제 빼야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고권은 보통 기준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이나 뭐 사무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60평 이하는 신고권으로 가능하고 60평이 넘어가는 순간 이 종합건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0평 이상이 되면 종합건축회사에 의뢰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물류지대나 공장 창고지대를 가면 60평짜리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비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60평까지 건물을 이렇게 쪼개서 짓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건축 비용이 일반 건축은 요즘 시세로 했을 때 대충 말하는 견적이 한 뭐 250만 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종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3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평당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100평, 200평, 300평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다. 이분들이, 이 종합건축 회사들이 이 정도 가격으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합건축은 비싸고, 뭐 일반 건축은 싼데, 그거는 이제 건물이 허가권이냐, 신고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종합건축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건축도 단가가 제가 싸다라고 하지만 이상한 분을 만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견적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건축 시공 견적에 대해서 어떤 거를 논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사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적정한 가격에 싸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너무 저렴한 가격은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금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당하지 않은 건물이 태어날 때도 있어요. 정말 하자 덩어리는 건물이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어질 때도 있는데 어떤 건축회사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소개받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을 쭉 해오면서 건축업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남겨먹고 뭐 하는지를 저는 아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영상에서 건축회사를 까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소비자분들, 건축주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직영공사예요. 직영공사는 뭐냐, 건축주가 뭐 여기 건축회사 뭐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짓는 거, 정말 능력만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직영공사를 하는 게 정말로 원가겠죠. 자기가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하고 다 했는데 그러게요. 뭐 속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직영공사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직영공사가 솔직히 쉽지가 않죠. 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정말 건축을, 저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매번 뭐 진짜 자기 사업을, 기존 사업을 버리고 자기 회사에 뭐 이렇게 창고나 사옥이나 짓는데 그거 한번 짓자고 건축을 배우고 뭐하고 정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주종은 건축이 아니라 회사 운영이신데 이거 한번 하자고 이렇게 뛰어드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영공사를 하면 되게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시는 게 뭐냐? 월급쟁이 현장 소장을 한 명 고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소장을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일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자재라든지 인부라든지 공사 모든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그분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월급쟁이 소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기간 동안에 그분을 그냥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을 고용하는데 자기 회사의 뭐 직원으로 또 입사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저 같은 이제 공사 회사에다가 그냥 내가 자재고 뭐고 다 할 테니 당신은 일의 수순과 그리고 인부들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해달라.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직영공사 그리고 직영공사는 현실적으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월급쟁이 소장을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 소장의 능력을 또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사를 잘하는지. 그게 또 이제 문제에 또 봉착이 되는 거예요. 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급쟁이 소장을 했는데 이 월급쟁이 소장은 한 달 매달 월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가 버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말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월급쟁이 소장을 고용해서 일 처리를 해나가면 좋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냐? 그냥 돈 주면 되기는 해요. 일용 노무직,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무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쓰잖아요. 그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그날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근데 그런 비용 지불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월급쟁이 소장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라든지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회사 통장에서 또 나가게 되면 이게 노무사 문제부터 해서 일용직 노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또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쉽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또 찾는 거죠. 공사에 일가견이 있고 좀 믿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좀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월급쟁이 소장을 또 찾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저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업체를 또 운영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 또 의뢰를 받은 건들이 있잖아요. 그 공사 때문에, 저 월급쟁이 소장은 싫어요. 그것보다 내가 직접 의뢰 받아갖고 공사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 밑에서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보편적으로 뭐 4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보통 500 정도를 다 생각하시는데 그 한 달에 꼴랑 500 벌려고 제가 그 땡볕에서 정말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냐. 그냥 저는 제 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요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좀 한가하긴 합니다. 올해 건축 경기가 많이 죽어서 저도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만약에 저에게 공사 의뢰를 해 주신다고 하시면 월급쟁이 소장 역할을 할 수도 저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월급쟁이 소장들을 고용하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 공사 건들이 많지가 않고 정말로 요즘에 일이 없어서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부터도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아마 찾기는 쉬울 거고 좀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월급쟁이 소장님을 모셔서 공사를 하시면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요즘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공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진짜 공사하실 분들은 한번 저하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저야 뭐 그렇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운 건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많이 되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